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세계 심리학 필독서 30,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희망을 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는 절망을 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 책 속에 나오는데 저도 크게 공감을 했어요. 과거에 정신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심리학을 연구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많진 않지만 몇 권의 심리학 책을 읽어보고 삶에 적용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실제 심리학이 좀 복잡한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조차도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책을 읽어도 심리학보다는 진화론이라든가, 사실 진화론 자체가 또 인간의 발전 단계를 연구하는 거니까 심리학 자체가 또 진화 심리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윈이 이야기했듯이. 또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과학, 우리 뇌의 구조에 따르는 우리의 사유라든가 인식의 한계, 경향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그리고 인류학이라든가 인간 행동, 문화의 변천사,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철학, 물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철학은 어떤 세계관을 창조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여튼 이 책에는 심리학의 유명한 책들 30권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와닿는 내용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중에 주요한 도서들은 사실 이렇게 요약해서 다루기보다는 그 책만을 따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룬 적도 있고 앞으로 다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 요약이 아니라 이 책을 읽다가 인생의 의미와 이야기, 요것의 연관성, 이런 챕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득 떠오른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빅 퀘스천이죠, 그죠? 굉장히 큰 질문이고 궁극의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 세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따라서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생명은 목적 없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빅뱅 이후에 이 공허한 우주에서 물질과 반물질 서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물질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물질과 에너지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창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계속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도 생겨나고, 지금 우리와 같은 고도로 발전한 그런 생명도 생겨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가 아니라 목적 없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또는 구도, 그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관점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물리학적 관점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는 없는 거죠. 어떤 목적성 또는 선악에 관련된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 속에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뭐냐?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을 도대체 왜 사는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의미의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 이야기가 의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는 어떤 식으로 생겨났냐면, 뇌과학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여튼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은 여튼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내러티브 방식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덧쓰일 때 적은 에너지로 대상이나 사건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이야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허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피엔스가 이렇게 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허구를 만들고 허구를 믿는 능력, 그러니까 협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단군 신화를 믿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허구죠. 그런 신화도 허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한민족으로 묶을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한 유전자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가? 그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협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건이나 대상을 내러티브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허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잘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하늘이 도와서, 또는 조상이 도와서, 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서. 그러니까 목적 없이 우연히 생긴 일을 이렇게 내러티브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기본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의미는 많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런 작은 의미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면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의미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그녀와 연인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또는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난관이 생기죠. 또 난관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연한 상황의 조력, 그걸 또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또 의미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인사이트, 그 일의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의미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존재하지 말자.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순간이 영원이 될 수 있고, 배고픔으로 일주일만 한번 살아본다. 일주일이 영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건 삶이 살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 자체가 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일주일의 고통이 영원이 되고 순간의 고통이 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지속해 나가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또 의미를 발견하고 결과를 얻고, 또 통찰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러한 작은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궁극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의미를 만들면서 충실하게 내 인생을 채워가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